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온갖 불법과 편법, 꼼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역 노동계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어제 새벽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40명이 다쳤고 이재민 110여 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어제 발생한 포항 지진이 단순 여진이 아니라 새로운 지진에 가깝다며 월성 원전을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등치고 수백만 원을 챙긴 일당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송금책과 인출책이 다른 점을 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올겨울 한파가 춥기도 매우 춥습니다만 이례적으로 2달 넘도록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겨울 축제는 특수를 톡톡히 누리는데 농가에서는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혹한이 지속되면서 낙동강도 끝내 얼어버렸습니다. 은빛 빙판이 한없이 펼쳐지고 억새와 어우러지면서 겨울 정취를 더합니다. 낙동강 결빙이 시작된 건 지난 12월 중순, 지난해보다 33일이나 빨랐습니다. 상당히 보기 괜찮아요. 춥긴 춥지만은 하여간 얼음이 오니까 이 겨울다운 맛이 나지 않습니까? 최근 3달간 최저 기온은 영하 5.1도, 평균 기온은 영상 0.2도로 지난 겨울 같은 기간보다 2.2도나 낮았습니다. 한파특보 일수는 무려 26일에 달했습니다. 덕분에 겨울 축제들은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안동 암산 얼음축제는 4년 만에 재개돼 22만 명이 다녀갔고 봉화 분천역 산타마을에도 평년보다 10에서 20% 많은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시설하우스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우스 밖으론 보온포를 덮고 안으로는 이른바 뾱뾱이까지 붙였지만 종일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한파 탓에 기름 보일러가 멈출 틈이 없습니다. 생육도 열흘 가까이 늦어지면서 졸업 시즌에 맞춰 이미 출하했어야 하는 프리지어는 몽우리도 채 맺지 못했습니다. 큰일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연료비는 너무 많이 돼갖고 아우 가슴 철렁철렁 그죠. 맨날 이거 맨날 봐요. 아주 그냥. 과수 농가들의 동해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고사하거나 결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꽃눈이 파괴돼 정상적인 생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꽃눈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전정 후에 3, 4월 달에 생육이 재생됐을 때 2차 마무리 전정을 해주시고 2달째 지루한 한파가 이어지면서 농작물과 농심까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최저임금을 두고 불법과 편법, 거기다 꼼수까지 판치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과 체불임금 증가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 노동계가 단단히 화난 모습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시행된 지 1개월. 최저임금 관련 상담이 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해 임금 총액을 낮추는 꼼수가 대표적입니다. 근로소득 수준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노동 강도는 더 세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많이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수당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유급 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편법,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삭감하는 사례 등도 있습니다. 임금 인상은 되는데 실제로 임금 인상이 총액으로 받아보면 별 차이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불만스러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노동자들의 고민과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의 체불임금이 1,150여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고 이주 노동자 체불임금은 최근 4년간 대구 경북이 4.6배나 폭증했습니다. 최근 대구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 설립하려는 노사평화의 전당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계는 대구가 임금 체불, 장시간 노동, 저임금의 도시라는 오명을 씻어내야 한다며 앞으로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빼돌린 일당이 잡혔습니다. 대구 달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서 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2살 A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21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대출 문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보이스피싱 조직이 접근해오자 계좌 번호를 넘겨주고 600만 원을 중간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송금책과 인출책을 따로 모집한다는 틈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포항과 경주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공동성명을 내고 어제 발생한 규모 4.6의 지진은 단순 여진이 아니라 새로운 지진에 가깝다며 더 큰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진에 가장 취약한 원전으로 알려진 월성원전 1, 2, 3, 4호기의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 월성원전 조밀 건식 저장시설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새벽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40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5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승강기 고장과 타일 떨어짐 등 주택과 건물에서 80건의 피해가 났고 포항 지역 학교 47곳과 보경사 포항역 등 공공건물에서도 벽에 금이 가는 등 130여 건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진으로 흥해 실내체육관 이재민 대피소에는 57세대 110여 명이 추가로 들어와 190여 세대 40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대구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들이 반배치를 위해 오늘 진 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고1 학력 진단평가 문제 가운데 영어 과목 22번은 답과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 잘못 출제됐고 수학 9번은 정답지와 해설지 정답이 다르게 인쇄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영어 문제는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고 수학 문제는 해설지 정답 2번을 쓴 학생을 정답으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구미시 옥계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이 집에 살던 63살 하모 씨가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19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하 씨가 다른 사람과 불을 끄고 있었다며 사망 원인과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11개에 설 경기 동향을 물었더니 67%가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경기가 나빠진 이유로는 73%가 내수 경기 침체와 수요 감소를 꼽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업계와 자동차 부품업계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크게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31곳과 당직 의료기관 375곳 그리고 휴일지킴이 약국 798곳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진료를 실시하고 당직 병의원과 휴일지킴이 약국은 연휴 일정에 따라 운영합니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 정보는 보건복지 콜센터인 129나 119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가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구급 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 하루 평균 369건 출동해 262명의 환자를 이송했는데 환자의 증상으로는 과식 등으로 인한 복통이 가장 많았습니다. 119 구급 서비스 이용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11시 사이가 사고 유형은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연휴 마지막 날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상가 230여 곳을 털어온 27살 A씨가 구속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3년부터 전국 75개 시군구에서 모두 230여 차례 2억 원가량을 훔친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A씨를 구속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